안녕하세요. 함께 재밌게 자미도수를 공부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로사를 한 경우입니다. 꽃다운 나이에 과로사를 해서 안타까운 명반인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남입니다. 양남이고 갑진생입니다. 자미도수를 공부를 해보면 연지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걸 아실 겁니다. 연지는 뭐냐 하면 일반적으로 띠를 이야기하죠. 무슨 개띠라든지 말띠, 뭐 잔나비띠 이런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삼합의 띠끼리는 잘 맞다고 해서 좋다 뭐 이렇게 이야기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별 그냥 근거 없는 그냥 일설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자미도수는 항상 십천간에 사화가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어느 연도에 태어났느냐, 어떤 천간일 때 태어났는가에 따라 가지고 사화의 복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갑진년 같으면 어떻습니까? 여기 올해도 갑진년이죠. 사화가 연파 무양입니다. 염정화록의 태양화기가 되는 거죠. 태양화기가 중요합니다. 좋은 것은 어차피 뭐 그냥 둬도 해롭진 않으니까 문제가 되지 않는데 나쁜 것이 문제가 된다는 거죠. 태양이라는 것은 자식을 의미하기도 하고 태양은 남자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태양이 화기가 되어버리면 본인이 남자, 이분이 양남이니까 본인 스스로 뭡니까? 화기를 맞았다. 기본적으로 그런 내재된 불안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자분이 갑년에 태어났다, 갑진년에 태어났다 그러면 태양이 남자잖아요. 그러면 남자에 대해서 화기가 맞았다. 그러니까 좀 남자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불리하게 작용을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해에 태어나는가 중요합니다. 갑년에 태어나면 여자분 같은 경우에는 태양이 화기니까 남자 복이 없다 뭐 이렇게도 이제 이야기가 되어지니까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주랑 자미도수랑 형격 간 차이가 천간을 위주로 보느냐, 그 다음에 지지를 위주로 보느냐. 특히 자미도수 같은 경우에는 연지가 중요하지 않고 연간이 중요하다. 연간의 십천간에 따라서 사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갑진년이기 때문에 염정화로 태양화기를 명반에서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구분하기 쉽게 써놨습니다. 염정화록이 여기 술궁에 있습니다. 술궁에 있고, 그리고 태양화기가 묘궁에 여기 있습니다. 그 록기 앞에다가 십천간을 제가 표기를 해놔서 구분하기 쉽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 양남이 계유대한 25세와 35세를 지나가는 시기입니다. 계유대한의 사화가 개수이기 때문에 파더응탐입니다. 그래서 파군화록과 탐남화기를 찾으셔야 되죠. 파군화록이 신궁에 있네요. 개수를 제가 적어놨죠. 계유대한이라서 구분하시라고. 그리고 탐남 화기는 자궁에 있습니다. 그래서 운의 록기를 기준으로 해서 선천의 록기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살펴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화록이라는 것은 발생을 뜻하고 화기는 결과를 뜻합니다. 그래서 발생의 인자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보고 결과를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파군화록이 신궁에 있기 때문에 이 인신 라인이 대한 1차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그 성격을 알라 그러면 어떤 일로 발생하는가를 알라 그러면 명궁에 여기 각 12궁에 12사항궁의 성격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신궁은 선천의 부모궁, 대한의 형제궁, 인궁은 선천의 지략궁, 대한의 노복궁이 됩니다. 그래서
선천의 부질선, 대한의 형노선이 되는 거죠. 선천의 부질선, 대한의 형노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형노선은 변화를 말하는 거고, 부질선, 이 선천의 부질선이 중요합니다. 이 명반에서 왜 가로사 했는가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라인이 인신 라인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뢰궁이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지뢰궁이 대한 1차 발생에서 움직이구나. 2차 발생은 없습니다. 신, 자, 진, 삼합에서 선천의 화기와 만나지 않습니다. 선천의 화기는 묘궁이 있잖아요. 그리고 녹종과도 만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1차 발생으로만 끝났다. 그리고 결과를 볼게요. 대한 1차 결과는 화기를 봐야 되는데 음탐이니까, 화그 음탐이니까 탐담 화기를 찾으면 탐담 화기 이 자리가 대한 1차 결과가 됩니다. 대한 1차 결과가 자궁이다 보니까 좌오선을 봐야 되겠죠. 좌오선이 선천의 형노선, 선천의 형노선, 대한의 자전선, 대한의 자전선이 됩니다. 그런데 궁의 어떤 별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지공, 공강성이 있고요. 천상, 그 상하게 하는 거죠. 하늘로부터 상함을 받는 그런 부분이 있고, 해신, 해신은 뭐 선거 이런 거를 할 때는 뭐 당선이 된다 좋게 보지만은 이 어떤 인연법에 있어서는 풀어버리거든요. 그래서 부부가 이혼할 수 있다, 아니면 이 세상을 떠나버릴 수 있다,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해신, 연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해신과 연해가 좌우궁에 각각 하나씩 있다. 거기에다가 장박세 장전 12신 중에 보면 백호상문이 있습니다. 백호상문이 있고 또 정축년이 이제 문제가 되는 해인데, 정축년 34세일 때 사망을 했거든요. 그 정축년에 장박세 장전 12신 중에 병부와 사부가 걸립니다. 좌오선에. 그래서 굉장히 안 좋다, 결과가 안 좋다라는 거죠. 대한의 결과가 안 좋게 될 확률이 많은 것을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정축년이 어떻게 됐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정축년은 34세인데 정은 사화가 어떻게 됩니까? 정화는 월동기극가 됩니다. 태음화록이 되고 거문화기가 돼요. 그러면 태음화록을 찾으셔야 돼요. 태음화록을 찾으니까 여기 해궁에 태음화록이 왔습니다. 그죠? 1차 발생, 유년의 1차 발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해공선이 됩니다. 사해공선이 되는데 선천의 부관선, 대한의 제복선이 되는 거죠. 그리고 유년의 록과 대한의 록이 삼반에서 만나는 것을 보면 해묘미에서 안 만나죠. 그래서 유년의 1차 발생으로만 끝났다. 그러면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유년의 결과는 거문화기잖아요. 거문화기가 축궁에 있습니다. 거문화기가 축궁에 있는데 이게 보면 지금 화기가 앉았는 부분이 1차 결과가 되죠. 정축년 1차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충미 라인이 움직인다라는 거죠. 충미 라인이 움직이. 충미 라인은 선천의 명천선이 되고 대한의 부관선이 됩니다. 그런데 이 결과 궁선에 보면은 뭐가 별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거문이 있고 타라가 있고 화성이 있고 천형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장박세 장전 12신 중에서 태세세파가 있습니다. 태세세파. 태세가 보면은 살기를 뜻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안 좋은 건데, 태세세파가 있는 데다가 거문이 격을 형성하는 게 있습니다. 격이라기보다는 거화양조합이죠. 거화양조합. 종신엑사라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게 뭐냐 하면
거문이 화성과 타라를 만나면 목매에 달아서 자살을 한다. 그렇게 이제 고전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통변을 하실 때는 반드시 자살한다고 이야기하시지 마시고 그냥 아주 힘든 고비를 넘기겠구나 정도로 이제 하시면 돼요. 죽고 사는 것은 거화양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자살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 나머지 또 상황들도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 명붕이 보면 정성이 없습니다. 정성이 없기 때문에 정성이 없을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차성 앙궁, 빌릴 차, 벼를 빌려가지고 궁을 편안하게 한다라는 게 차성 앙궁이잖아요. 그래서 이 거문 화기가 미궁에 가게 됩니다. 여기 있는 별들을 다 이제 미궁에서 흡수를 하니까요. 그러면 화기가 있죠. 그리고 또 선천에 태양 화기가 묘궁에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냐면은 해묘미 삼방이 형성이 되죠. 그래서 이 차성 앙궁된 거문 화기가 해궁을 가리키고 선천에 태양 화기가 해궁을 가리킨다는 거죠. 상비호접으로. 그래서 정축년 차성으로 인해 가지고 2차 결과 궁선이 사해 궁선이 또 결과가 지어집니다. 여기 사해 궁선에 보면은 성격이 어떻습니까? 선천의 부관선이고 대한의 제복선이 됩니다. 근데 여기에 무엇이 앉아 있냐 하면은 물론 태음 화록이 있어서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홍난, 천희, 질병성이 있습니다. 홍난, 천희는 도화로도 보지만 질병성으로도 봅니다. 그래서 홍난, 천희, 질병성이 있다라는 걸 이제 또 2차 결과 궁선에서 이제 확인을 했잖아요. 그리고 또 보면 이 거문 화기하고 선천의 태양 화기가 인궁을 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신궁선이 차선 빠지고요. 그냥 정축 2차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인신궁선이 무슨 궁선이었습니까? 대한 1차 발생 궁선이 인신궁선이었잖아요. 이 대한 1차 발생 궁선의 선천의 부질선에서 지뢰궁이 움직이는 것을 눈여겨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대한의 발생선인 선천 부질선을 이 정축년에서 2차 결과에서 인신궁선을 건드렸다라는 거죠.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인궁이 12운성으로도 보면 병지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양남의 어떤 타고난 이 명반을 계유대한 정축년의 로키법으로 살펴보았을 때 결론적으로 질병적으로 안 좋은 부분 많이 드러나서 34세에 사망하지 않았나 그렇게 이제 통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움직였던 것들 보면은 지금 백호, 상문, 사부, 병부, 사부 죽는다라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홍난천이 질병성이 있죠. 그리고 또 궁의 이름이 뭡니까? 지뢰궁이 움직인다는 거.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총체적으로 통괄해서 이제 통변을 하게 됩니다. 예, 오늘은 갑진생인데 계유대한의 정축년 34세 꽃다운 나이에 사망한 분의 명반을 자미두수로 살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